메타버스를 일단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훨씬 많다. 아바타를 되게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디지털 트윈 개념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한다. 좀 흥미로운 점이 메타버스는 나와 큰 관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응답자를 조사를 해봤을 때 서울 경기 지역의 20대에서 50대 남녀 500명을 참여를 하였고요. 남녀 비율이나 연령대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가져갔고 직업적인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체로 직장인, 회사원 또는 학생들이 참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실제적인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핸드폰 화면 속의 설문지가 실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요거까지는 텍스트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VR, AR,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한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전체 74.8%가 실감형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고 분야별로 순위는 1순위가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게임이나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게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2순위는 광고, 커머스, 3순위는 쇼핑, 관광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여기 결과에서 좀 더 도출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타 연령 대비의 30대의 엔터테인먼트 체험이 65.1%로 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 경험이 아예 실감형 콘텐츠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이제 나이 역순으로 해서 역시 이제 나이가 높은 연령대일수록 좀 체험 경험을 갖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20대보다 50대가 응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직장 생활 속에서 오피스나 제조 공정 상황 속에서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중복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중복 선택의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가상 증강 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를 이용할 때 사용한 기기를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역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한 기기는 VR, AR 헤드 마운트가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주셔야 될 게 2순위가 스마트폰인데 사실 VR, AR이랑 스마트폰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아직까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드 마운트를 이용하는 게 20대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 30대, 40대, 50대 그 나이 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이용도는 사실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이제 40대였는데 40대도 40%, 30대가 45%, 최대였는데 45% 이렇게 해서 40%대에서 비등비등하게 스마트폰의 이용도가 높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대의 22.2%가 스마트 TV 및 콘솔 이용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게임으로 VR 게임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20대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타버스와 그냥 기존의 VR 이제 영상의 어떤 소비자가 느끼기에 선호도 정도를 파악을 해보고자 해서 한번 넣어본 질문인데요. 이제 다음 중에 어떤 시점에 가상현실 체험을 선호하십니까? 라고 묻고서 저희가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내가 아바타를 전지적 입장에서 시청하는 것과 실제로 VR 기기나 이런 걸 쓰고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1인칭 시점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를 물어봤더니 1인칭 시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중복 선택을 가능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바타를 되게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게임적인 요소나 흥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요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항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메타버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굉장히 높은 숫자죠. 83.2%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4%가 명칭과 내용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좀 화제가 되다 보니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근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연령대가 20대, 40대, 5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오히려 메타버스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지금 약간은 좀 투자 요런 경제 요런 키워드로 유명해지다 보니 20대가 상대적으로 이걸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요 명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 경험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용해본 적 없다라는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71.8%였고요. 경험은 이제 연령대 순으로는 20대, 40대, 30대, 50대 순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용 경험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는 기능이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어떤 메타버스의 요소들이 가장 매력적인지를 문의를 해 봤는데요. 1 순위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모임 협업을 위한 공간 확장 기능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 순위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팅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임과 협업을 위한 요런 그 디지털 트윈 개념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확장 기능에 대해서는 50대의 선호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선호는 역시 30대였고요.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점은 남녀의 선호 차이가 존재를 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가상 토큰 경제를 되게 선호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팅 기능, 뭐 건물이나 맵이나 꽃이나 캐릭터 등을 꾸미고 만들 수 있는 요 기능을 재밌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기능이 말고 그냥 메타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 것이냐 약간 플랫폼적인 기능인 거죠. "외부적인 홍보 요인에 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을 넣었는데 요 의사도 30대, 50대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질문과 연계해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 불편 사항 문제점 1 순위로 낮은 대중 인지도 및 이용도를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선 문항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직 메타버스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 '이용을 안 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 순위가 원하는 서비스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리고 3 순위가 기기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거는 아마 VR, AR 기기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의견으로 받은 게 가격 문제, 기기가 가격이 다소 비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항으로는 메타버스 내가 느끼기에 어떤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메타버스는 나와 큰 관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밀접하다라는 쪽의 의견이 18.4%인데 비해서 밀접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35.6%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전 척도로 하면 다소 낮은 보통보다 좀 낮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나와 연계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과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이 모두 낮은 편으로 약간은 보통이다가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이 의외로 20대에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키워드에 대한 인지도 조금 낮고 그것이 내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사실 비대면 이슈가 커지면서 메타버스가 부상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끝난 이후에 메타버스의 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1 순위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39.6%가 대답을 했고요. 2 순위가 "성숙된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35.8% 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답을 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이용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소비자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용이 오히려 감소할 거다라고 선택한 연령대는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20 대와 50 대였습니다. 그다음에 타 연령 대비해서 50대 응답자들이 오히려 "이용이 증가할 거다."라고 선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50 대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용률이나 인지는 쪼끔 낮을지언정 그래도 뭔가 '미래적인 서비스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점이 1 순위 그러니까 "이용이 증가할 거다."라고 대답을 한 게 50 대가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게 20 대였는데 2 순위의 경우에는 반대로 20 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 말은 20 대는 이미 서비스를 좀 써 봤기 때문에 써 보니 기술 개발이 이게 좀 더 돼서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지만 이용할 것 같다라는 걸 많이 체감을 한 게 아닐까라는 네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직접적인 문의를 좀 드려 봤는데요.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용 지출을 한다면 월 평균 총 얼마가 적당하냐고 봤을 때 1 만 원 이하와 1 만 원 초과 5 만 원 이하가 다 40% 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1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가 좀 더 많았고 여자는 1만 원 이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쪼끔 더 구매 의사가 높긴 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40대 이하는 1만 원 이하 그리고 20만 원 이상을 내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경우에는 40대, 30대 외에 다른 연령대에서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쪼끔이라도 높은 구매 의사가 있는 곳은 오히려 40 대와 30대 아무래도 소비력이 높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연령대가 있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대중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 드렸고요. 요 결과에 대해서 쪼끔 인사이트를 뽑아 보면 메타버스를 일단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혹은 '나와 되게 가깝다. 이런 경험이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효 경험들을 쪼끔 늘리는 것이 쪼끔 시급한 사업 과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금액적으로 만 원대 이하를 월로 생각했을 때 가장 선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BM을 기획을 할 때 아무래도 구독료 모델이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 체험을 한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실감형 콘텐츠를 AR, VR 기기로 경험한 경험이 많고 메타버스에 대한 서비스 경험도 많아서 쪼끔은 '아 이게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전문적인 좀 특화된 고품질의 콘텐츠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오히려 높을수록 50 대의 경우에는 키워드에 대한 인식은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미래 기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도 증가할 것 같고 뭔가 도움도 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